한국 패션센터 전 이사장이 또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패션센터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이 교과서 지도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자 경상북도는 오늘 독도에서 규탄 행사를 갖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동대구역을 생방송으로 연결해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표정 전해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는 다소 포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간간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설 연휴 날씨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전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모 이사장이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한국 패션센터 비리는 설립 초기부터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비리의 온상이 된 건지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패션센터는 지난 2000년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당시 산업자원부 지원을 받아 대구시가 설립한 패션산업지원연구기관입니다. 설립 불과 2년 뒤인 2002년 물품 구입 비리와 예산 유용 등으로 간부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고 4년 뒤에는 이사장 최모 씨가 7억 3천만 원을 횡령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2010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으로 재출발했지만 역시 설립 3년 만인 지난해 대규모 비리가 또 터져나왔습니다. 대구시 공무원 자녀 부당 채용, 보조금 전용, 입찰 비리 등이 드러나 원장과 직원 등 5명이 입건된 겁니다. 이번에는 2008년 당시 이사장이던 김모 씨가 예식장업자에게 특혜를 주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비리 백화점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한 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정보 공개는 물론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공적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다음에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이 이사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 업계 관계자들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을 뭉쳐서 좀 폐쇄적인 어떤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부패가 반복이 되고. 대구시와 산자부가 예산은 지원하면서도 관리 감독을 게을리했고 이사장 선임도 능력이나 전문성, 도덕적 검증이 부실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대구시가 나서지 않는다면 똑같은 비리가 되풀이될 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설 연휴는 내일부터지만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역이나 터미널 등지에는 귀성 인파로 붐비고 있다는데요. 동대구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그곳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도성진 기자, 귀성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네, 명절 분위기를 가장 먼저 실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차역일 텐데요. 이곳 동대구역에는 오후부터 일찌감치 일을 끝내놓고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붐비며 설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든 귀성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가족을 만날 설렘에 밝고 다소 상기된 표정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귀성객 한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니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설날하면 다른 명절과는 좀 사뭇 기분이 다르실 텐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올해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가족이 한 명 더 생겨서 설날을 좀 더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가족끼리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하는 일이 좀 잘 돼서 저희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많이 사놨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대로 기대도 되고 가족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좀 기대가 큽니다, 저는. 네. 유쾌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레일 대구본부에 따르면 오늘 하루 동대구역을 드나드는 사람은 평소보다 2만 명 정도 많은 7만 5천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귀성 귀가표는 거의 매진이 됐고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오가는 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설 연휴 동안 열차를 평소보다 8.7% 늘린 1614회, KTX는 하루 평균 168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멀리서 고향을 찾은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동대구역에서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일찌감치 고향길에 나선 차량들이 늘면서 오후 늦게부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재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의 고속도로는 오후부터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몇몇 구간으로 차간 간격이 조금 좁혀져 있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는 금호분기점 일대로 부산 방향 흐름이 많이 더딘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중앙고속도로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부산 방향 이동하기가 조금 어려운 모습인데요. 70 나들목 부근으로 많이 정체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선산휴게소 부근인데요. 창원 방향 흐름이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이어서 대구 포항간고속도로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대구 포항간고속도로는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청통 와촌 부근으로 양방향 모두 매끄럽게 달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고속도로 화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고령 부근 대구 쪽이나 광주 쪽 모두 편안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됩니다. 내일 하루 약 38만여 대의 차량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끝까지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민족 대이동인 설인 만큼 평소보다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습니다. 즐거운 명절,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양관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꽉 막힌 귀성 귀경길. 교통량이 많은 데다 오랜 운전으로 피로까지 겹치면서 잠시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자동차 사고는 평일 평균보다 2.6% 많았고 피해자 수는 27.5% 증가했습니다. 졸음과 부주의, DMB 시청 등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고향을 가겠다가 하는 급한 마음은 있고 졸리기도 하고 해서 어렸다 보면 피곤하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예, 장거리 운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등도 아프고 졸립기도 하고 그런 게 좀 힘들죠. 졸음을 피하기 위해 갓길에 주차해놓고 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근 휴게소나 졸음 시트 등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음을 예방하기 위해 온풍기의 온도는 21도에서 23도 사이에 맞추고 송풍구의 방향은 얼굴보다는 발밑이나 앞유리를 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운행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이때 사망자 수가 평일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취약 시간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전조등, 방향지시 등 브레이크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하고 운행 중 과속은 삼가야 합니다. 성묘 뒤 음복주 3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도 금물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하루 평균 373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 날씨 알아봅니다. 연휴 내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간간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낮부터 부쩍 포근해졌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2도까지 올랐고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영덕과 울진 등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화재 예방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내일도 포근한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영하 3.5도까지 내려갔던 대구의 아침 기온이 내일은 4도까지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내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문경과 영주 등 경북 북서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비 소식이 꽤 많습니다. 설 당일에는 구름만 많겠고 토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 낮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비치고는 꽤 제법 양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진달래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동대구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AI 차단 방역과 오리 닭고기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경북 각 시군에서도 고속도로 나들목과 버스터미널, 마을 입구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단 방역을 위한 소독과 예찰에 귀성객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한편 귀성객들이 철새 도래지와 축산 농장 방문, 야생 조수 수렵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교과서 지도 요령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하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독도 현지에서 일본 규탄 행사를 갖고 정부의 강경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독도 현지에서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독도가 명백히 우리 땅임을 천명했습니다. 일본은 근거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체의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 문무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의 학습 지도 지침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명기해 역사를 날조하려 하고 있다며 왜곡된 모든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명재 국회의원도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고 제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제는 일본에 대해 미온적이고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독도 수호와 보존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강경하게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독도에 대한 수호 사업,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과감히 펼쳐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북도교육청도 규탄 성명서를 내고 일본이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시대착오적인 영토 야욕에 사로잡혀 있다며 국제사회의 엄중한 질책과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오리 등 조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정밀 검사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동시는 지난 23일 안동시 북후면 산약공원 하천에서 죽은 채 발견된 흰뺨 오리 사체를 수의과학검역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7일 안동시 이마면에서 죽은 채 발견된 청둥오리도 검사 결과 AI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조정에 합의함에 따라 대구에서는 북구에서 시의원이 1명 늘고 중구는 인구 하한선을 밑돌지만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남구와 안동, 경산에서 각각 도의원이 1명씩 늘지만 영덕에서 1명이 줄어 결국 2명이 늘어납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여부와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등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김천시장 입후보 예정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어제 김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설 선물이라며 사과 10상자를 건네줬고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것을 주민 2명에게 한 상자씩 돌리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B씨는 지난해 A씨 출판 기념회에서 산 책 20권을 주민 10명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과와 책을 받은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설 연휴에 불법 선거운동이 잦을 것으로 보고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역 특성상 예비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과열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며 명절에 민심을 얻으려는 불법 활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150여 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는데 인구 대비 다른 지역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포항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이 영덕군 경계에서 불과 2km 떨어진 송라면 화진리까지 확산됐습니다. 지난 16일 7번 국도 화진휴게소 맞은편 야산에서 발견된 소나무 고사목 2그루 가운데 한 그루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곳과 인접한 영덕군 남정면 일대 소나무 숲은 대부분 송이 산지로 재선충병이 확산될 경우 송이 생산 차질은 물론 울진 지역의 금강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확인된 상속인은 1,828명이고 규모는 12만 필지, 2천만 제곱미터로 2012년에 비해 필지는 15%, 면적은 33%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13년이 지나도 성과가 줄지 않고 있다며 재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속인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시군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 분석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1억 원과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경상북도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효율성과 재정 운용 노력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